프레스데이 5번째 이야기, 지난 6월 28일 개막한 부산 모빌리티쇼 관람기입니다. 지난주 백스코에서 개막한 2024 부산 모빌리티쇼에 다녀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몇 번 온 적은 있어도 모터쇼를 보러 온 건 처음이었는데요. 오랜만에 타는 KTX도 참 편했습니다. 그나저나 전철 타고 서울역 KTX 타러 가는 길이 이렇게나 좋았었나요? 뛰어가면 3분이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참여한 시간은 본 개막 하루 전에 열리는 프레스데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참가업체가 여느 때만큼 다양하진 않았기 때문에 대형 홀 안에 모든 브랜드 전시관이 꾸며졌을 정도로 행사 규모 역시 크진 않았지만 볼거리는 충분했어요. 행사에 꽂힌 언베일링은 언제 봐도 설레는 순간입니다. 해외에서 날아온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이미 공개된 자료를 보는 것이 익숙해진 지 오래지만 직접 실물로 마주하면 그 느낌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가장 먼저 찾아간 부스는 BMW와 미니. 수많은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 진심인 행보를 보이는 곳이라 그런지 참가업체 중 유일한 수입차 메이커로 자리를 빛냈는데요. 먼저 BMW에서는 향후 BMW 세단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비전 노이어 클래스에 한층 더 진중한 쿠페형 SUV로 거듭난 iX2와 더욱 날카로워진 신형 M4가 공개됐고, 미니는 신형 미니 일렉트릭과 차세대 컨트리맨을 주력으로 선보였습니다. 이 콧구멍도 오래 보니까 서서히 적응되는 것 같네요. 신형 M4의 이 레이저 램프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여전히 해맑은 디자인의 미니, 큼지막한 원형 디스플레이가 시각적인 충격을 선사하는 인테리어는 미니만의 개성을 이어가는 동시에 새것의 느낌을 물씬 풍겼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개발했다는 원형 디스플레이는 실물로 직접 만나니 의외로 느낌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기존에도 원형 디스플레이를 썼던 제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단순히 기존 사각형의 화면을 동그란 틀로 쿡 찍어낸 듯 모서리가 잘려있다는 느낌을 주곤 했는데요. 처음부터 원형 디스플레이에 맞게 디자인된 그래픽으로 구성되니 이질감이 적고 훨씬 완성도가 높은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속도계를 아예 배제하면서 기존부터 고수하던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데 이건 소비자들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네요. 옆에 자리한 컨트리맨은 더 이상 미니가 아닌 라지로 불러야 될 것 같은 덩치를 자랑했습니다. 한층 넉넉해진 뒷좌석과 적재 공간으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뒤이어 현대차 부스의 주인공을 차지한 건 귀염둥이 막내 캐스퍼 일렉트릭이었습니다. 내연기관을 품은 기존 캐스퍼도 시선을 잡아끄는 귀여움이 매력이었는데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은 그 귀여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특히 레몬 크림 같은 산뜻한 파스텔톤 컬러가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픽셀 디자인을 활용한 외관은 미래적인 분위기가 돋보였고, 실내 역시 기존 캐스퍼와 달리 각종 사양들이 상위 모델의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대 이상의 상품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실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과 확 늘어난 휠베이스로 넉넉해진 뒷좌석, 리클라이닝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레이 못지않은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또 뒷좌석 시트를 접으면 펼쳐지는 넓은 적재 공간, 여기에 동승석과 운전석까지 180도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좌석을 접어놓으면 나름 쾌적한 차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트렁크와 시트의 이음새를 막아주는 패널을 더한 이런 디테일도 참 훌륭하죠. 경차 혜택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신 전기차 혜택이 추가되니 아쉬움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차이기 때문에 불편했던 몇몇 부족함이 해소되면서 더 쾌적한 차가 됐어요. 앞서 출시됐던 레이 EV도 소비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이 캐스퍼 일렉트릭의 반응도 기대가 되네요. 국내보다는 현대 인스타로 판매될 해외에서의 반응이 더 뜨겁다고 합니다. 기아는 앞서 발표한 야심작 EV3와 함께 정통 픽업 트럭 타스만을 선보였습니다. 쌍용 아니 KG 모빌리티에 이어 두 번째로 국산 픽업 트럭 시장에 진출하는 차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모델인데요. 한 지붕 아래 현대차에서 투싼을 기반으로 만든 모노코크 픽업 산타크루즈를 내놓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철저한 북미 전용 모델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두 북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 픽업 트럭 타스만은 이름에서도 짐작되다시피 호주를 중심으로 한 오세아니아 시장을 노려 개발된 모델입니다. 지명을 부를 때는 테즈몬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어감 때문일까요? 공개된 차량은 호주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다는 화려한 위장막을 두른 채 등장했는데 양산형의 말끔한 모습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든든한 풍채와 단순히 모하비의 픽업 버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외관을 갖추고 있다는 점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었죠. SUV 스타일에 가미된 여타 픽업들과 달리 지프 글래디에이터 같이 군용차 느낌이 물씬 풍기는 터프한 오프로더 픽업 느낌이었습니다.
국내 출시된다면 이 분위기만으로도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스포츠와 확실한 차별화가 되겠네요. 제네시스는 GV90의 예고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컨셉트카 네오룬과 X 그란레이서 콘셉트, 그리고 상품성 개선을 거친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네오룬 컨셉트는 풀사이즈 SUV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덩어리감이 강조된 생김새였습니다. 또 행사장에 들어서서 메인 스테이지로 이동하는 바로 정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나란히 자리한 X 그란레이서 컨셉트도 근사하죠. SF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날렵한 디자인,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오렌지색 컬러가 제네시스의 고성능 브랜드 마그마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데요. 이 컨셉트 카드를 예고편으로 펼쳐질 제네시스 브랜드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G80 일렉트리파이드는 앞서 발표된 두 차에 비해 비교적 관심이 덜했지만 중국 시장을 노려맞는 롱일 베이스 바디에 크롬 장식을 늘려 한층 크고 고급스러워진 외관, 신형 인테리어와 함께 더 넉넉해진 뒷좌석 공간을 자랑했습니다. 기존 모델은 하부에 깔린 배터리로 인해 실내 바닥이 높아지면서 뒷좌석 탑승 시 어정쩡한 자세가 만들어지는 것이 불편으로 지적됐었는데요. 이를 레그룸을 늘리는 것으로 해소한 듯 보였습니다. 친환경차 도입에 적극적인 관공서나 기업에서 이 G80 일렉트리파이드를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새 모델이 딱 그 시장을 노리고 나온 듯하네요. 이 부산을 본진으로 하는 르노코리아 역시 이날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르노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이자 르노코리아의 가뭄의 단비 같은 신차 그랑콜레오스를 선보였어요. 중국 지리자동차의 싱유에를 배지 엔지니어링했다는 느낌이 물씬 풍기고 로장조 엠블럼과 그릴의 패턴을 제외하면 겉보기에 르노 브랜드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보편적인 디자인과 패키징은 물론 현지화가 잘 돼 있었고 만듦새도 훌륭했어요. 기존 르노 차들의 아쉬움이었던 첨단 주행보조 장치 역시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국산 최초 동승석까지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3개의 12.3인치 디스플레이도 특징적인 부분이죠. 그랑콜레오스는 분명 QM6의 후속으로 등장하기에 부족함 없는 상품성을 갖춘 차량임에는 확실했습니다. 다만 상품성으로 주목받아도 모자랄 시기에 어처구니 없는 이슈로 브랜드가 주목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정말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짜증이 나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네요. 이밖에 어울림 모터스, 국산 최초의 미드십 스포츠카 스피라에 대한 관심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듯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안고 발표회를 찾았는데요. 그 커다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것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SC24로 공개된 신형 스피라의 발표회는 브랜드의 비전과 전략, 철학을 앞세우는 기존의 자동차 발표회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은 마치 부동산 설명회나 홈쇼핑을 방불케 했습니다. 어울림 모터스의 도전 정신만큼은 아직도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만 좀 그랬습니다. 이외에도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예약을 통해 다양한 차량을 시승해볼 수 있는 시승체험관, 각종 굿즈는 물론 나만의 아이템을 직접 제작해 구매할 수 있는 N브랜드 체험관도 있고 오프로드 체험 코스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부산 모빌리티 쇼에 들러서 한 번쯤 경험해보시면 좋겠네요. 부산 모빌리티 쇼, 갈수록 규모가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쉬운데요. 예전처럼 다양한 브랜드 부스를 돌아다니며 경쟁 차종을 모두 둘러볼 수 있는 규모는 아니지만 다행히 참가 업체들이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부스들은 방문해볼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 떠나서 이 부산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요. 지인에게 추천받아서 먹은 이 대구탕, 또 생각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전히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다들 안전운전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